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당신의 발을 세게 밟고 휙 지나갑니다. 아프고 짜증이 훅 치밀어 오르지만 당신은 그냥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죠. 회사에서도 억지스러운 상사의 요구에 아무런 불평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둥글둥글하게 무사히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렇게 누구와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하루를 넘겼다는 사실에 스스로 어른스럽다고 위안하죠. 하지만 늦은 밤 텅 빈 방에 돌아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편두통이 밀려옵니다.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삼키고 밤새 잠을 뒤척이며 끙끙 괴로워하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주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꿀꺽 삼켜버린 그 무거운 억울함과 분노는 절대 몸속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억눌러버린 감정은 체내에서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호르몬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면역체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각종 염증을 일으키죠. 감정을 억지로 숨기는 행위를 수영장에서 커다란 비치볼을 물속으로 꾹 짓누르는 것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물 위로 둥둥 떠오르려는 커다란 공을 물 밑에 계속 가둬두려면 엄청난 체력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처음에는 팔에 힘을 꽉 주고 버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당시에 지쳐서 아주 잠깐이라도 손에 힘을 빼는 순간 그 비치볼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속도로 수면 위로 튀어올라 당신의 얼굴을 아주 강하게 강타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도 정확히 이와 똑같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우울감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질 때까지 솔직한 감정을 꽁꽁 숨기고 사는 걸까요? 당신이 비겁하거나 원래부터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이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멍들게 만드는 진짜 흉악한 범인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착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폭력적인 사회적 압박입니다. 현대사회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감정 통제도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무자비하게 낙인 찍어버리죠. 이런 무서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억지 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몸과 마음을 벅벅 갈아 넣어 튼튼한 방패로 쓴 겁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지독하게 방치하고 학대하게 된 아주 슬픈 생존 방식이죠. 그러니 몸이 아플 때마다 내 멘탈이 약하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가혹하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남들을 지키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고 피 흘리는 것을 미처 돌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남을 향해 있던 그 튼튼한 방패를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단호하게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짓눌린 감정을 해독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감정 이름 붙이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난 괜찮아 라며 스스로의 뇌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날뛰는 날것의 감정을 아주 정확하고 솔직하게 머릿속으로 조용히 불러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김대리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어 라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이 감정의 진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순간 엄청난 생물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뇌의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미친 듯한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마법처럼 뚝 끊기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웠던 감정들이 선명해지면서 이성적인 전두엽이 다시 뇌의 통제권을 쥐기 때문입니다. 애써 쿨한 척 미소 지으며 외면하는 대신 지금 내가 아프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해 주세요. 진짜 감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 아주 작은 용기가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성을 즉각적으로 멈춰줄 것입니다. 엉글린 감정을 해독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몸 밖에 안전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쓰레기통에 휙 버리죠.
그런데 왜 냄새나고 썩어가는 마음의 쓰레기들은 내 몸속 깊은 곳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둘까요? 마음속에 독한 감정이 가득 찼다면 그것을 밖으로 빼내 물리적인 비상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감정의 쓰레기장 쓰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지금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을 15분 동안 미친 듯이 휘갈겨 써보세요. 김 부장 진짜 짜증나, 오늘 내 하루를 완전히 망쳤어 라며 쌍욕을 적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의 모든 독소를 하얀 종이 위에 남김없이 쏟아낸 뒤에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세요. 또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방에서 베개의 얼굴을 푹 파묻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슬플 때는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말고 슬픈 영화를 핑계 삼아 엉엉 소리내어 울어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런 격렬하고 물리적인 행동들을 직접 겪어야만 비로소 깊이 안심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내 안에 무서운 독소들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갔구나 하고 뇌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나를 지키면서도 우아하게 나의 불쾌함을 표현하는 아이메시지 화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감정을 꾹꾹 참다가 결국 한계에 달해 펑 하고 끔찍하게 폭발해버리죠. 너는 도대체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분노에 차서 상대방의 약점을 매섭게 공격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피곤한 감정 싸움을 낳고 당신의 아까운 에너지만 더 갉아먹을 뿐입니다. 대신에 대화의 주어를 너에서 나로 아주 부드럽게 바꿔서 상황과 내 감정만을 건조하게 전달해 보세요. 네가 아까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함부로 잘랐을 때 나는 조금 서운하고 많이 무안했어. 이렇게 오직 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주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뾰족하게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명확한 경계선을 단호하게 알려주는 훌륭한 당패죠. 이 작은 화법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은 화를 전혀 내지 않거나 365일 내내 부처님처럼 인자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찌질하고 못생기고 불쾌한 감정들까지도 기꺼이 인정하고 다독여줄 줄 아는 사람이죠.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억지로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이 나침반을 절대 부러뜨리지 마세요. 오늘 밤에는 애써 미소 지으며 하루를 묵묵히 버텨온 당신의 굳은 어깨를 스스로 다정하게 토닥여주세요. 남들을 배려하느라 정작 멍투성이가 된 나 자신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몸과 감정의 놀랍고도 슬픈 비밀들은 한 권의 훌륭한 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베셀 반 데어 콜크가 쓴 훌륭한 명저 몸은 기억한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덮어둔 마음의 흉터들이 어떻게 몸의 끔찍한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프거나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이 잃어버린 솔직한 감정과 소중한 건강을 다시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무사히 하루를 꿋꿋하게 견뎌낸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합니다. 영상 유익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정하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